이 영상은 저의 이야기를 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고 찍습니다. 제가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저희 마음숲은 실제로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또 초월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트라우마? 무슨 말만 하면 트라우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트라우마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인지하면 그건 더 이상 내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흔드는 트라우마는 아닙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나면 물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죠. 그렇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트라우마는 그렇게 우리 삶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트라우마, 내가 지금 분명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트라우마는 삶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들 이런 건 거의 다 해소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소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아들을 만나면. 전 이걸 처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니까요. 항상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아들 말이 대다수가 옳았으니까요. 전 얘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만나면 항상 위축되고 항상 좀 작아지는 느낌? 그것 때문인가? 난 얘를 보면 왜 불편하지?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헌신하는 엄마인데 아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할까? 이걸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제 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왜 불편할까? 따라 들어가다가 딱 만난 게, 우리 아들은 나를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만나면 항상 저를 이기려고 했고, 저를 가르치려고 했고, 노노노노 엄마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폄하하고 그랬습니다. 얘는 왜 날 이기고 싶을까? 이래서 또 따라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 답이 없더라고요. 왜 날 이기고 싶지?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판단은 열등감이 있나 보다 얘가. 그럴 수 있지. 전 아직 심리학 전공자이고 엄마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보다 내가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잠시 묻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명상을 하다가 불현듯 어느 장면과 만났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야단치시던 장면과 만났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 이 다음에 너 10배 하는 자식 나서 너 골탕 좀 먹어봐 이랬는데 그건 늘 기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이런 악담을 할 수 있을까? 이 악담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이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엄마의 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 엄마의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너 그렇게 말 대답할 때 네 입 찢어버리고 싶어 이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너는 한마디도 안 지냐 이 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았던 제가 매를 그래서 더 벌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면 저랑 말싸움하다 화가 나면 항상 부직갱이를 들든 손찌검을 하셨으니까 분노에 못 이겨서 내가 이렇게 엄마를 이기려고 해서 내가 많이 맞았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는데 그 명상이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럼 난 왜 엄마를 그렇게 이기고 싶었지? 난 왜 한 번도 엄마한테 진 적이 없지? 이 생각. 그리고 깊이 내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난 엄마가 싫었구나. 네, 싫었습니다. 아, 알코올릭이었고, 너무 힘든 세월을 살면서 엄마가 살아낸 삶이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싫었구나. 난 엄마가 싫어서 엄마를 이기고 싶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말로 상처 많이 입혔구나. 엄마를 이기려고 말대답하다 매도 많이 벌었구나. 이거였구나. 그 생각이 미치면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와 내 아들의 관계도 나와 내 엄마의 관계처럼 깊은 애증 관계구나.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동시에 내가 너무 밉겠구나. 그랬었구나. 이 녀석이 미국에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복학을 하러 공항에 나갈 때 저를 안아주면서 했었던 말이 엄마 네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했었던 말을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어떤 논쟁만 시작하면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모자 관계라는 거. 아, 이게 내 엄마와 나의 관계였구나라는 걸 찾았습니다. 뭐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트라우마 치료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는 않죠. 가보마테 박사의 말처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이 치료의 1차다. 라고 얘기하신 거 제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걸 알아내고 났는데 단지 알아내기만 했는데 자 그럼 저희 모자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아들이랑 저녁을 먹게 됐는데 뭐 긴장 같은 건 안 하지만 항상 아들을 만날 땐 좀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만났죠. 근데 그날 아들이 내게 보인 반응은 아, 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이면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닥터 K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그분이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는다. 근데 요즘 그분 채널을 구독하면서 올라오는 강의들을 보는데 좀 놀라운 건 엄마가 하는 말을 그분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게 맞나 봐.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트라우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 지금 이 정신분석적인 치료 접근이 결국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미국은 이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가 늘 나에게 이건 유사과학이야. 엄마가 옳지 않지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유전된대. 근데 7대 조상의 트라우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데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굳이 DNA 속에 감정이 유전된다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키너의 행동주의 그 측면으로 바라봐도 7대 조상이 6대 조상을 키운 방식, 6대 조상이 5대 조상을 대한 방식, 5대 조상이 4대 조상을 키운 그 양육 방식, 물론 7대 후손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도발했습니다. 그렇다면 7대 조상의 트라우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 조상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해야 된다. 가게도 그려봐야 된다. 그럼 그 치료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렇다면 이거 너무 샤머니즘적이지 않니? 내가 이렇게 역으로 아들이 저를 공격할 만한 이야기를 역으로 도발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은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지. 미국은 심리상담을 2년, 3년에 걸쳐서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6번, 10번 만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의 격함을 경험해 봐야 된다. 울음을 토해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어떤 강도나 이런 면을 보면 샤머니즘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네. 그러나 결국은 해소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싫지도 않구나. 그리고 우린 이제 일치점,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는구나.
내 트라우마가 내 엄마와의 관계가 내 아이와의 관계라는 걸 알아낸 것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헤어지는데 몇 번 안 되는, 제 기억 속에 한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를 꼭 끌어안아 줬죠. 우린 서로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동적이었는데 아빠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아빠 어깨를 두드리는 걸 보면서 와, 대박. 이런 대박 사건이 우리 집에 있다고? 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지금 근래에 있었던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같이 갈까? 30 넘은 아들에게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초? 오케이. 같이 가요. 어디든 괜찮아요. 같이 가죠, 엄마. 네, 우리는 여행도 같이 가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그냥 툭 던졌는데 얘가 같이 가자 그래서 돈도 내가 쓰고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러는 거구나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는 이유는 내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내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아들이랑 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네 안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어. 이렇게 분석하지도 않았고 너 생각을 바꿔. 이렇게 인지심리 치료한 적도 없고 그건 아니지. 결국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들러식 심리치유를 접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 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일이 펼쳐지는 거야. 이런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접근을 한다고 아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아이도 아니었고요. 전 나와 내 엄마의 문제를 풀었을 뿐이고 그렇게 아들과 제 사이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잘하게 싸우는 일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자잘하게 부딪히는 일도 있겠죠. 다만 그 자잘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제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의 문제도 아닐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말 반복해 부탁드립니다. 나와 내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혹시 내 엄마의 말을 내 딸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와 내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내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내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코 아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